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클 때는 혈관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기온이 1도씩 내려갈 때마다 혈압이 약 1.3 수은주 밀리미터씩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런 뇌졸중은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뇌혈관 질환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상담 전화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입니다. 자, 먼저 뇌혈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좌측 그림을 보시죠.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은 좌우 뇌경동맥과 좌우 척추동맥, 총 4가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뇌경동맥은 뇌동맥활에서 기시하는 총경동맥에서 외경동맥이 분지되어 나간 후부터 시작됩니다. 내경동맥과 이 혈관의 분지인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은 앞순환 혈관이고 좌우 척추동맥은 합쳐져 기저동맥을 이루며 뒷순환 혈관을 형성합니다. 이 혈관계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 후대뇌동맥입니다. 네. 또한 우측 그림을 보시면 윌리스 골이라는 게 있는데 뇌 기저부에서 앞순환 혈관 및 뒷순환 혈관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교통로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이런 뇌혈관의 어느 한 부위가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뇌혈관 질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먼저 뇌혈관 질환의 정의와 또 그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 따르면 뇌졸중은 혈관성 원인에 의해 24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 또는 전반적인 뇌기능 장애를 보이는 임상 징후라고 정의합니다. 네.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중풍이라 하였고 서양에서는 스트로크라 하듯이 벼락을 치듯 갑자기 증상이 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24시간 내에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으며 이는 뇌졸중과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뇌졸중의 종류에는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네, 뇌졸중도 크게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원인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뇌졸중은 원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뇌경색은 원인에 따라 뇌혈전증, 뇌색전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혈전증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혈관 내에서 발생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뇌색전증은 근위부 혈관이나 심장에 의한 다양한 색전이 발생하여 두 개 내 혈관을 막게 되어 발생하는 뇌경색을 말합니다. 네. 특히 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색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원인에 따라서 뇌혈전증, 뇌색전증으로 나뉘게 되는 거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도 어느 부위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뇌출혈은 뇌실질 뇌출혈과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뇌실질 뇌출혈은 좌측 그림과 같이 뇌 조직 안에서 발생한 출혈이고, 지주막하 출혈은 우측 그림과 같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하 공간에 발생한 출혈입니다. 네. 이 중 뇌실질 뇌출혈은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뇌실질 뇌출혈은 대뇌 기저핵, 시상, 피질하, 뇌교, 소뇌 이 순으로 잘 발생하는 부위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뇌출혈이 잘 발생하는 부위까지 그림으로 살펴봤는데요. 특히 뇌출혈 중에서도 지주막하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동맥류 파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혈관에 발생한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출혈로 다음 그림과 같은 곳에서 잘 발생하는데요. 네. 전방순환의 85%, 후방순환의 15% 정도 발생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맥류가 발생하는 위치를 잘 살펴보시면 주로 혈관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잘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주막하 출혈은 갑작스러운 두통과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지주막하 출혈이 두통과 의식 저하를 또 불러올 수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 뇌졸중의 증상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첫째, 한쪽 얼굴, 팔, 다리에 멍멍한 느낌이 들거나 저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또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둘째,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질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갑자기 편측에 시야가 안 보이거나 한쪽 눈만 안 보인다든지 사물이 둘로 보이게 되는 복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넷째, 주위가 뱅뱅 도는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걸음을 걷기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두통과 의식저하,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 앞에서 드렸듯이 방금 전까지 이상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무섭고 신경이 쓰이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이 뇌졸중의 발생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뇌졸중은 중년 및 노년에서 발생하는 신체 불구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 인구가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뇌졸중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약 10만 건이던 뇌졸중의 발생 건수가 2030년에는 35만 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망의 9%를 차지하며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사망의 원인입니다. 네. 2007년 우리나라의 원인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뇌졸중은 암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10만 명당 59.6명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예. 단일 질환으로는 첫 번째가 되겠죠. 통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뇌졸중은 일정 부분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며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 미리 예방하시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뇌혈관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뇌졸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그 초음파를 하니까 경동맥이 있어가지고 경동맥 협자증이 있어가지고 네. 고혈증약, 아스피린, 고혈압약, 당뇨약 다 먹거든요. 지금 나쁜 거는. 예. 그래서 계속 이걸 먹는데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다 잘해. 다른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한 번서 이러고 짜다 나도 모르게 한 며칠을 하면서 한 게 한쪽 이 가위로 침이 사르르 흘러요. 나도 모르게. 예. 그게라도 그러면 그게 뭐 그런 그 전혀 정성이 아까 요
자막 나오는 거 보니까 전조 증상에는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아, 물어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입가에 침이 흐르시는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입가에 침이 흐르면서 말이 어눌해지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고요. 예, 그런 것도. 그렇습니까? 아, 네.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뇌졸중의 어떤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침이 흐르는 것만 가지고는 뇌졸중의 어떤 전조 증상이라든지 예. 이런 뇌졸중이 온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여기 한번 TV 보니까 길 가다가 침이 흘러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뭐 뇌졸중 그런 기분이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래 내가 오늘 교수님 나오는 바람에 한번 그랬잖아. 그래 봐서. 예,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걱정하신 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흐르기 때문에 예. 의식하지 못한 거여서 혹시나 뭐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생기는 뭐 증상이어서 혹시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럴 네. 수 있는데 그런 건 은거예. 네. 예. 일단 경롱백 협착이 있으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어떤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저희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은 사망률도 높고 후유증도 큰 질환입니다만 저희가 방금 얘기했듯이 관리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요. 또 신속한 치료로 극복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고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는 다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CT, MRI, 뇌혈관 조영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CT는 빠른 촬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CT 영상은 뇌출혈에 대한 감별이 가능하므로 치료 방향이 서로 다른 급성기 뇌경색과의 감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좌측 그림에서 보이는 CT 영상에 관찰되는 다른 뇌조직의 영역에 비해서 다소 검은 부분이 뇌경색이 발생한 영역입니다. 또한 우측 그림과 같이 CT 혈관 조형 촬영을 함께 시행했을 경우에는 막힌 혈관이나 파열된 뇌동맥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이게 뇌혈관 질환의 다양한 검사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CT 검사의 장단점을 살펴봤고요. 자,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던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MRI는 급성기 뇌경색을 진단하는 데 가장 민감한 도구입니다. 좌측 그림의 영상에서 보이는 흰 부분이 뇌경색에 해당합니다. 네. 즉 CT 영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증상 발생 수분 이내에 초급성 뇌경색 병변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작은 뇌경색 병변도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죠. 네. 또한 다발성 뇌경색의 경우 뇌경색의 발생 기전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그림과 같이 뇌혈관을 동시에 함께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CT에 비해서 촬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CT와 MRI 검사상에서 뇌혈관 질환이 진단되고 뇌혈관의 이상이 관찰된다면 필요에 따라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뇌혈관 조영술은 2개 내외 혈관의 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단법입니다. 예, 뇌혈관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단법,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진단법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뇌혈관 조영술은 환자의 손목이나 사타구니의 동맥 혈관을 통해서 특수 합성 수지로 만든 가늘고 긴 대롱의 끝을 각 뇌혈관에 위치시킨 후에 조영제라고 하는 혈관 모양을 볼 수 있는 물질을 주입하면서 네. 그림과 같이 시술자가 직접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혈관 모양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촬영에 필요한 검사 소요 시간은 약 3-40분 정도 걸리며 검사 후 당일 혹은 다음 날 검사 부위에 지혈이 확인되면 바로 퇴원하실 수도 있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내혈관이 어디가 어떻게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지 아래 그림과 같이 어느 곳에 파열된 동맥류나 혈관 기형이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여 향후 치료 방침이나 수술 및 시술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네. 또한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치료적 시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또 갑작스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바로 찾아가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설명 중 하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발생한다면 집체 없이 병원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뇌경색의 경우에는 정맥 내 혈전 용해수를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통적으로는 3시간이었고 최근에는 4.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맥 내 혈전 용해술은 그보다 더 넓게 잡을 수 있어서 6시간을 보통 설명을 합니다. 네. 하지만 뇌조직은 혈류 차단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고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자칫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수분 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안심하지 마시고 증상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119를 통해 뇌혈관 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방향의 얼굴, 팔,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음식물을 씹고 넘기기 힘들 때, 빙빙 돌면서 어지럽거나 걸음이 불편해지는 증상, 또는 심한 두통이나 구토, 의식 저하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뇌졸중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뇌졸중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막힌 혈관이 원인이 되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정맥 및 동맥 내 혈전 용해술, 두개 절개 감압술, 혈관 우회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뇌혈관이 파열이 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약물 치료, 혈종 제거술, 개두술 및 뇌동맥류에 대한 클립 결찰술 혹은 코일 색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뇌경색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막힌 곳에 가까운 뇌조직은 완전 손상이 오게 되고 먼 거리에 있는 뇌조직은 완전히 손상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 즉, 급성 뇌경색의 치료 목적은 아직 완전히 손상받지 않은 곳을 혈류의 재개통을 통해 더 이상 손상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증상 발생 최소 3에서 6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급성 뇌경색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혈전 용해술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 실내를 보면 내원 약 2시간 전에 발생한 좌측 편마비로 병원을 찾으신 분입니다. 좌측 MRI에서 손상받은 조직이 경한 상태에서 혈전 용해제가 투여되었고 약 1시간 뒤에 촬영한 사진에서 뇌혈관이 좌측과 달리 정상화된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혈전 용해제 이외에도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이용하여 뇌혈관을 다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혈전 용해제 말고도 혈전 제거술로 막힌 뇌혈관을 뚫어준다고 하는데요.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면 일종의 수술인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혈관 조영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텐트망이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혈전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네.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서 막힌 혈관이 확인이 되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스텐트망이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혈전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막힌 혈관이 다시 열리게 되죠. 이러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 그 안정성이나 치료 효과가 과거의 정맥내 혈전 용해제에 비해 동등하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치료법이나 의료 시술이 그렇듯이 재개통이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만일 재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혈관 문합술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 외로 가는 내혈관을 두 개 내 안쪽으로 연결시켜주는 내혈관 문합술을 통해서 뇌혈류를 개선시켜준 경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뇌혈관 질환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죠.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이 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네. 그 증상이 언제는 한 5, 6년 돼가고요. 예.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한 5년 지난 이후에 막 복통이 일어나고 위에 이제 충격을 먹었는지 막 이래 구역질이 나오면서 네.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갔는데 내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찍어봤더니 네. 혈에 전이 그래 흔적이 남아 있다면서 네 그래 얘기를 하고 지금 약을 타온 게 간도 치수가 높다 해서 간 치수약을 좀 많이 타오고 그리고 혈이 지금 안 통하니 그거도 이제 그 약을 먹어야 한다 해서 그렇다가 오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걸 이제 그 약만 먹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째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증상은 없으신 건가요? 이제 그 증상은 조금 뭐랄고 남의 생각을 들을 때 그게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말이 좀 어눌해졌다 할까요? 옛날보다 그런 것도 있고 빨리빨리 캐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조금은 이제 약을 먹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이후에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보통 이제 내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고지혈증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고 혈전을 방지하는 약을 같이 복용하시고 계신 상태시고, 그죠? 예. 예. 증상이 발생한 지가 지금 한 5, 6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내혈관의 어떤 변화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약물을 복용하시는 거는 특별한 금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 발생한 지가 한 5, 6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예. 뇌혈관의 상태라든지 뇌 실질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그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앙병원에서 며칠 사이에 뇌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뇌 사진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나요? 이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거에 이제 그 흔적이 지나갔다는 것만 이제 알고 있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오지 않도록 약만 먹고 있는 중인데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예, 뇌혈관 질환을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치료를 하고 하는 거는 이러한 질환들이 올 수 있는 위험도를 낮춰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복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복용하시는 약을 꾸준히 잘 복용을 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 1년마다 혈관, 네. 내혈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어떤 네.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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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궁금한 네. 점은 좀 해결되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꾸준히 감사합니다. 점검도 하시고 네, 또 예방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얼굴이 어떤 데는 좀 멍멍한 이런 기가 있고, 네. 또 이게 나무가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예.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말 하려한 그 말이 빨리 생각이 안 나고, 예. 입술이 어떤 데는 한 번씩 떨릴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한 1년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증상이 있으시고 그 이후로 쭉 비슷하신 상태신가요? 아니요, 이제 그게 계속 그러면 내가 또 그걸 좀 고할 낀데, 그냥 뭐 어떤지 한 번씩 가끔 그러니까 내가 뭐 대소랍잖이 생각을 하는데, 가끔 어쨌든- 증상이 생기시는데 그게 갑자기 발생하십니까? 갑자기는 아이고, 좀 오래됐으면서도 한 1년 못 된 것 같는데, 그러면서도 가끔 한 번씩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끔 뭐 예.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러시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제 오래 베개를 베고 이래 한쪽 옆으로 누웠다가 일어날 그때는 또 어떻게 조금 무디한 그런 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실례지만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70이라 예. 예.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 검사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증상일 수도 있으세요. 뭐 신경에 예. 100% 제가 이제 진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상담만 받아서 평가를 해보는 건데 예. 일단 그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질환에 대한 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뇌질환 검사요. 네. 그게 먼저 이제 돼야지 나중에 이 예. 정확한 진단이 돼서. 그렇죠. 예. 진단을 확실히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으니까 가까운 어떤 신경계통을 볼 수 있는 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벌써 이게 1년이 되셨다고 하니까 빨리 네.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님 또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궁금한 게 있지만 네. 이제 검사를 해보려고 예.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되겠죠? 네, 어머니 꼭 검사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통화가 더 연결이 돼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당뇨가 오래돼가지고 예. 당뇨는 한 30년 정도 알았는데 네. 항상 손발을 많이 저리고 근데 기억력이 자꾸만 없어지고 근데 좀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좀 걸어 다니면은 한쪽으로 왼쪽 쪽으로 저는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도 왼쪽으로 좀 자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이고 항상 뒷골에서 밥 떡궁 하나 딱 덮어놓은 것처럼 그 정도가 항상 좀 아프고 네. 뒷골이 항상 아파요. 목 주변 쪽으로.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증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근데 요즘은 길을 걷다가 보면은 내가 좀 힘이 들다든가 일을 좀 많이 한다 싶으면 입술이 파랗게 되면서 입술선이 처음에는 입술선만 까맣게 꼭 무슨 까만색 밤색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파란색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입술 자체가 좀 파랗게 변해요. 예.
예. 뇌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쨌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증상이 예전부터 있으셨던 증상이라서 뇌혈관 질환이 현재 뭐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증상 자체가 이제 좌측으로 치우친다는 증상이라든지 기억이 좀 저하되거나 이런 증상들은 쉽게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제 어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질환을 볼 수 있는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찰을 해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네. 특별히 앓고 있는 질환이 있으신가요? 당뇨가 심하고 예. 예, 당뇨는 아까 말씀하셨고 다른 예. 병은 없으신가요? 근데 잠이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아, 네. 네 잠을 하루에 1시간도 잘 못 자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당뇨라는 거는 이제 뭐 뇌혈관 질환의 어떤 그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뇌혈관 검사라든지 뇌질환에 대한 검사는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뇌혈관 쪽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또 우선이 되실 것 같고 당뇨도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죠. 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신경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뇌혈관이 막혔을 경우 저희가 앞서 혈전 용해제를 주입하거나 또 스텐트방을 이용한 혈전 제거술, 또 뇌혈관 문합술까지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뇌출혈도 역시 그 원인과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나뉘는데요. 네. 뇌실질 뇌출혈의 경우에는 내과적 약물 치료로 혈압과 뇌압을 조절하고 이러한 약물 치료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과 같이 뇌실질 뇌출혈의 경우에는 가느다란 대롱을 2개 내로 삽입을 하여 혈종 배액술을 통해 출혈을 빼준 영상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출혈량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개두술을 통해서 혈종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역시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파열된 뇌동맥류를 CT나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찾고 다음과 같이 클립 결찰술을 시행하여 터진 동맥류의 경부를 결찰시켜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혹은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가느다란 관을 동맥류에 위치시킨 다음 백금 합금으로 이루어진 코일이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파열된 동맥류를 막아주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네. 뇌경색이나 뇌출혈 모두 원인에 따라서 각기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거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뇌졸중, 특히 시기상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더욱 뇌졸중 예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방을 하려면 어떤 걸 신경 써야 하는지 위험 요인들을 저희가 알아야 하잖아요. 자, 뇌졸중의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중 나이, 성별 등은 본인의 노력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요소들입니다. 네. 뇌졸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위험도는 55세부터 매 10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성별은 대체적으로 남성에서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본인의 노력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 위험 요인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또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게 곧 이 뇌졸중 예방하는 길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고혈압은 뇌졸중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은 뇌경색 및 뇌출혈에 모두 중요하죠. 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잘 발생합니다. 점점 혈관이 좁아져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혈관이 탄력을 잃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당뇨병도 뇌졸중의 위험도를 약 1.8배에서 2.5배까지 높인다고 알려져 있죠. 네. 당뇨병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잘 동반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성인 중 절반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뇌졸중뿐만 아니라 신장병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치료하셔야 합니다. 네, 고혈압, 당뇨병 모두 뇌졸중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들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심장질환도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하셨는데요. 왜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심장질환은 특히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네. 전체 뇌졸중의 약 20% 정도가 심장병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가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많게는 17배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떠한 원인에서든 심장에 들어온 피가 심장 밖으로 적절히 배출되지 못하고 심장 안에 고이게 되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피떡이 심장을 빠져나와 뇌로 가게 되면 뇌혈관을 막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 뇌경색의 경우를 심장탓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색전성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입니다. 그 외에 심근경색, 심장판막질환, 인공심장 판막 이식술 이후에도 피떡이 잘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색전을 방지하는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면 그 발생 위험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예방도 가능할 수가 있고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지혈증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라고 하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고지혈증, 즉 이상지지혈증도 뇌경색의 위험도가 정도에 비례하여 약 1.8배에서 2.6배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고지혈증 치료제 중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있는데 이러한 약물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혈전을 안정화시키고 신경을 보호하는 등의 작용으로 인해서 뇌졸중의 위험도를 약 20에서 30% 정도 낮춥니다. 네.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상지지혈증은 음식물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달걀, 노른자, 오징어, 간, 마요네즈 등을 줄이시고 고기는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또한 튀김류보다는 조림, 구이, 찜 등의 조리법으로 요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도 피해야 하지만 담배도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던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금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네, 맞습니다.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흡연은 중요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이며 이러한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적어도 약 2배 이상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심근경색의 위험도는 2에서 3배 정도 높으며 이는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연을 하면 1년 이내에 뇌졸중 발생률이 절반 이상 낮아지고 5년이 지나면 흡연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뇌졸중 위험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흡연을 조금만 하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틀렸습니다. 흡연은 흡연량보다 흡연의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금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세진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저희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뇌졸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250-5100번, 5200번 저희 2대의 상담 전화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네.
7월 달에 예. 그 머리 검사를 했는데 네. 뇌에서 빨이 같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데 거기 3mm인데 네. 5mm 이상 되면은 수술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이제 또 MRI를 찍어보고 네. 5mm 이상 되면은 수술하자 이래 됐다고요. 그런 지금 증세가 어떠놓고만 손도 저렇고 네. 왼쪽 편에 다리도 그 고관절도 안 좋고 발바닥도 저렇고 아프고 이런 증세라요. 예. 예. 특별히 가지고 계시는 질환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예, 전 당뇨도 조금 있고 네. 고지혈증, 혈압약, 예. 또 허리 아픈 약 예. 그래 먹고 있어요. 아,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8세. 아, 68세시고요. 예. 예. 그 설명 들으신 것처럼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기준 자체가 한 5mm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동맥류가 있는 위치라든지 동맥류의 그래, 어떤 모양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치가 저기 수술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손저림이라든지 뭐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뇨에 의한 어떤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셔서 발생하시는 증상의 가능성이 높고요. 동맥류에 대한 증상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파열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지기 전에 비파열성 동맥류라고 하는데 이걸 치료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5mm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치라든지 어떤 모양을 보고 조금 크기가 더 작더라도 치료를 빨리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추적 감사는 꾸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일 추적 검사상에서 그 동맥류의 모양이 변화가 있거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치료에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네. 12월 달에 MRI를 네네.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MRI를 안 찍어봐도 이 증세가는 괜찮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하고는 동맥류는 관계는 없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예. 저는 그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MRI를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예, 동맥류의 증상은 보통 이제 급격한 이제 파열이 되면서 급격한 두통이 오거나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뭐 머리도 이런 한번 증상이 아프고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죠. 네, 어머니 예, 도움이 알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한 통화 더 있어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뇌졸중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네. 아픈 환자처럼 네. 한 5, 6년 전인가? 예. 그때 여기서 일반 병원에서 CT를 찍으니까 여기 까리처럼 막 피가 네. 그 까지처럼 뭉쳐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려 해서 또 큰 병원에 갔더만 거기도 안 되면 빨리 대학병원에 가라고만 난리고 솔직히 사서 네. 죽는 줄 알고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원하고 한 5달 동안에 그 뭡니까 이게 아까 스탠트 사진 머리에 올려가 사진 찍는 거 그거까지 해갔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그 교수님이 지금 수술하기로 애매하고 그때는 스탠트인가 그런 시설이 없었던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수술도 가능하고 좀 더 지켜보기도 해야 되겠고 이렇다고 이러대. 그래서 네. 그럼 좀 지켜보겠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나 지금 못하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네. 집에 와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사진 찍어보라고 그래서 매달 6개월마다 이제 갔거든요. 매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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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다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1년 만에 찍어보자 이러더라고요. 내 배남이 없다고. 어. 네. 그래서 그래
이제 1년 만에 찍어보다가 금년에는 안 갔죠. 뭐 네.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이 한 번씩 머리가 이 중망이 이 찌릿 하고 아프고 오후만 되면 어지럽고 네. 예. 막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면은 이번에는 가면은 이 그 차여주는 거 있잖아요. 뭐 수술. 예. 네네네. 예, 그걸로 한번 받아봤으면 싶어가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뇌동맥류는 뭐 앞서 상담하신 분하고 비슷하신데, 예, 비슷해요. 네, 항상 주기적으로 이 경과를 보시고 검사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의 변화가 있거나 크기가 뭐 자란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으시면 즉각적인 개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시기를 두고 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머리가 이제 찌릿하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들하고는 동맥류와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예.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1년마다 추적 검사는 꼭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뇌동맥류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주기적인 검사는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혈압이 근데 혈압약은 먹거든요. 아, 네. 혈압약이 어떤 때는 160으로 올라갔다가 또 되게 마음이 좀 그거 하고 막 심란하고 뭐 좀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110으로 또 내려갔다. 이거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약물 치료는 하시면서 항상 혈압을 체크하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스피린 든 거 먹고 있고요. 네네네. 또 그렇죠. 그 뭐 머리에 뭐 혈전 응고제 뭐 이거 풀어주는 고약도 먹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괜찮겠죠, 당분간은. 네. 예.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고 진단 받으시는 게 또 좋을 예,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은 그 스텐트 시술이라 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스텐트 망으로 하는 그 혈전 제거술은 이제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어떤 뇌경색 환자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거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맥류 같은 경우는 예, 그 뭐.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립 그러니까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 같은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그 모양이나 위치를 보고 저희가 이제 어떤 식의 치료가 나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동맥류에 뭐 허연 거 막 이렇게 끼워주는 거. 네네. 네. 병원에 가셔서 딱 이게 상태에 맞게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네. 좋을 것 같죠? 예,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비만까지 알아보고 또 이런 것들 잘 관리해서 예방해야 한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라든지 혹시 뇌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 뇌과적인 혹은 신체적인 뭐 질환 외에 뇌혈관 검사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따로 하고 예방할 수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어떤 뇌과적인 질환이나 위험인자 이외에도 최근에는 뇌혈관 이상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에서 뇌혈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통해 발견된 뇌혈관 이상을 치료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경동맥 협착과 비파열성 뇌동맥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동맥 협착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약 70% 이상의 협착이 있다면 스텐트 시술이나 경동맥 내막 절제술로 좁은 혈관을 넓혀주게 되어 향후 뇌경색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하여 앞서 설명드린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을 통해서 미리 파열을 방지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지주막하 출혈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렇게 따로 뇌혈관 검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신경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뇌혈관 질환, 뇌졸중,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치료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지체하시다간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이 발생한다면 119를 통해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119에서는 어떤 병원이 이러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평소에 본인이
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주기적인 검진과 가까운 뇌혈관 센터를 찾아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뇌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시어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온열 제품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최근 환절기 화재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약 46%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넣어뒀던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잘 점검하셔야겠고요. 또 과열되지 않게 사용 시간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소화기 등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죠.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